아마 24일, 25일 이렇게 2월 말이 되면은 거기에서 조금 더 정확한 자료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공. 이게 오늘 이제 그때 또 이제 이거 다시 바꿔가지고. 자,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어떤 걸 좀 얘기해 주실까? 23학년도 입결 네.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주요 대학으로 서울대, 음. 연대, 고대 이렇게 한번 얘기를 네.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 점수 몇 점을 맞아야 어디 갈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하죠. 예. 그 기준을 좀 잡으려고 하는데 일단 네. 모든 과목을 1등급 컷을 맞았을 때 여기부터 기준 잡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이 정도 맞으면 대학을 정말 서울대를 갈 수 맞아요. 있을까? 자, 이게 좀 궁금하시잖아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몇 점을 더 맞아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더 그렇죠. 틀려도 되는지, 자, 이거를 한번 보려고 해요. 이번 입시 결과를 가지고. 자, 근데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 서울대 환산 점수 계산 방식이 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국어 표준 점수에 곱하기 1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수학 표준 점수에 곱하기 1.2, 그 다음에 과탐 표준 점수에 곱하기 0.8을 해요. 다른 0.8. 고대하고 연대 같은 네. 경우에는 100분위 환산 점수를 쓰는데 네. 서울대는 좀 특이하게 표준 점수를 그대로 써요. 네. 자, 그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서울대가 특이한 게 이제 내신이 반영이 돼요. 정시에서. 네, 정시에서도 내신이 반영이 돼요. 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두 분이서 평가를 해요. 네. 자, 입학사정과 두 분이서 평가를 해서 정량 평가가 아니라 정성 평가를 해요. 정성. 그래서 A, B, C 등급을 주는데 거기서 A 등급 두 분이서 AA가 나오면 내신 등급 점수가 5점, 네. BB가 나오면 3점, CC가 나오면 0점이 돼요. 근데 이제 서울대에서 발표하기를 이번에는 BB를 대부분 줄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대부분. 아주 우수하면 5점이고. 실제로도 거의 그렇게 준 걸로 알고 있죠. 네, 그렇죠. 실제로도 아마 다 BB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면 이제 입시 결과를 보면은 그 수능 점수가 결과적으로 당락을 결정한 네.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역전되는 케이스는 일반 전형에서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 거기에 이제 내신 기본 점수 15점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능 점수하고 그다음에 내신 점수 기본 15점에 네. 등급 점수 더한 걸로 그냥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이 6등급 컷을 맞으면 391.2가 나와요. 수능으로 그래서 이번 수능에 물론 네. 이제 과목별로 선택 과목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네.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지원 생투로 했을 때 391.2가 나와요. 네. 자, 그랬을 때 입시 결과를 보면은 원래는 이 정도 선에서 391.1등 컷 맞았을 때는 네. 서울대 가기가 쉽지 않아요, 원래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진학사 이 얘기 해도 되겠죠? 네. 진학사나 뭐 이게 다른 데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D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컷을 잡은 점수는 네. 409점보다는 다 높아요. 아무리 낮을까라고 하더라도 1등급 컷보다는 다 높게 나왔다. 네, 거의 최저가 한 412점 이 정도 될 텐데 네. 근데 실제 결과는 409점이어도 갈 수 있는 과가 몇몇 과가 생겼어요.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생각보다 많았죠. 그렇죠. 이번에는 네. 그러니까 서울대가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하면 펑크라고 하죠. 네. 펑크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일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 올해까지는 과탐 2 과목 선택이 의무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2 과목이 공부하는데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해서 네.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서울대에 그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의 어떤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이 줄었고 네. 결과적으로 경쟁률 상당히 자체가 낮았다. 그 평상시에 비해서 1대1이 줄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은 결과로 인해서 네. 그래서 그 펑크가 많이 커트라인이 났다.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 예, 예. 그래서 과투 지원자 수가 확 줄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올해가 서울대 가기엔 정말 마지막 찬스라고 네. 볼 수도 있었던 거죠. 예, 예. 이게 기회인데 사실. 예, 그렇죠. 네. 근데 내년부터 이제 24학년도부터는
거의 이제 아마 이제 투 과목 필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네. 아마 서울대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굉장히 네. 많아질 거고 네.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커트라인은 올해보다는 확실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네. 예. 내년은 좀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내년은 제가 할 때 아마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예, 사실 그거는 입시 기간에서는 또 컷을 낮게 잡을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걸 보고 낮게 잡을 수도 그러면 있으니까 더 몰려서 그렇죠. 폭발할 수 있는. 예,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서울대를 그냥 노리지 못했던 학생들이 네. 그러니까 점수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왔을 때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동안 지원 못했던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원래 기준 평상시 기준보다도 더 오래 올라갈 수 지원? 있어요.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렇죠. 나오겠네. 예.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또 재밌는 또 질문들이 제가 지금 상담하다 보면은 재밌는 네네. 질문들이 있어요. 정말 이번에 언론에서 나왔는데 국어 3등급으로 네. 서울대를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느냐? 뭐 이제 그런 언론 기사들이 많이 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번 국어가 그래서 정말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친구가 있냐? 예. 그래서 정말 네. 가능한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해봤는데 그래서 역시 이제 데이터 전문가 우리 예. 장지호 쌤이 또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봤냐면은 일단 탐구는 그대로 1등급 컷 그대로 하고 네. 대신에 수학이 네. 1등급 컷에서 좀 높여가지고 96을 맞은 학생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96 맞아요. 학생. 예. 수학을 96 맞은 학생으로 네. 계산을 했을 때 그러면 수학은 어느 정도 좀 나았다. 그렇죠. 예. 수학은 그렇게 맞고 탐구는 1등급 컷 네. 이렇게 했을 때 국어를 도대체 얼마까지 망해야 서울대를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걸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4등급 초반, 그러니까 맞은 학생도 계산을 해봤더니 갈수 환산 있겠다. 점수가 아까 409.2였잖아요. 1등 네네. 컷이 맞았을 때. 그렇죠. 그런데 410점이 나와요. 이제- 국어가 4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국어가 난이도가 쉬워가지고 네. 그 등가 점수 차가 좀 줄었어요.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예. 그리고 대신에 수학은 늘어났고. 네. 그래가지고 똑같이 수학이 1등급 범위 안에 있음에도 높은 점수냐. 그죠. 84점과 96점 사이에 표점이 이제 9점이 올라가요. 근데 이제 4등급이 되면은 국어는 표점이 10점이 빠지는데 네. 지금 대신- 원점수 96점이죠. 원점수. 그렇죠. 원점수 96이고 하나 틀린 학생. 그렇죠. 네. 표준 점수로는 이제 142가 되는 네, 학생이 되는 거고 이랬을 때 표준 점수 수학은 9점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국어는 10점이 빠지는데 근데 이제 수학에는 1.2배를 해야 되니까 네. 1등급 학생보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9 곱하기 1점이니까 10.8 국어에서 10점 빠지니까 0.8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410이 10이 되는 거죠. 410이 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국어 409도 한 서울대 3분의 1 정도는 붙었으니까 410도 이론적으로는 붙을 수 있고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예. 지금 국어 4등급 맞아도 서울대를 예. 갈 수 있는. 예. 그래서 수학이 굉장히 그게 서울대에서는 수학이 1점이니까 서울대 확실히 수학이 더 수학을 중요하죠.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 이론적으로 계산하면은 탐구도 점수가 올라가면 네. 국어 5등급도 서울대를 붙을 수는 있죠. 근데 5등급까지. 예, 근데 탐구까지 올라가면. 23학년도 기준이니까. 올해가 마지막 1가능성이 크다. 예. 내년에 사실 힘들 거다. 그렇죠. 내년에는 더 이렇게 폭발할 될지는 모르죠.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다음에 국어의 난이도 올라가서 변별력이 더 커지면 이때는 또 달라지는 예, 거니까.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올해 내년 기준입니다. 가봐야 한다. 예. 한번 연대도 해봤어요. 연대도 네. 정말 모든 과목을 1등급 맞으면 연대 갈 수 있냐? 갈 수 있나? 물론 이제 서울대도 됐으니까 네. 뭐 가능하겠지만 서울대는 좀 이번에 특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같이 연대 갈 같은 수 게 이제 있구나.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느냐? 자, 연대도 같은 방식으로 이제 환산 점수를 계산하는데 네. 연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가 네.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음.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게 있어요. 변환 표준 점수. 예. 네. 그래서 100분위를 가지고 대응되는 표준 점수를 네. 대학교에서 발표를 해요. 아.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하는데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연대는 국어에 곱하기 1, 국어에 곱하기 그 다음에 수학에 곱하기 1.5. 1.5. 그러니까
연대는 서울대보다는 서울대보다는 수학의 비중이 훨씬 더 크죠. 오히려 더 크네요. 예. 그다음에 서울대는 1.2였으니까. 그렇죠. 탐구도 1.5. 그래서 탐구도 엄청 크죠. 크네요. 그러니까 연세대 탐구 더 과학에서는 그렇죠. 훨씬 크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이 둘 다 중요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물론 영어는 1등급 기준으로 한 거고요. 네. 연세대에서는 영어 1등급을 맞아야 돼요. 2등급을 맞으면 점수가 많이 깎여요. 그래서 영어 뭐 이런 거 또 크니까. 영어 점수가 100점인데 2등급이면 95점을 반영을 해요. 음. 그래서 5점이면 굉장히 커요. 네. 실제 환산 점수는 또 거기에다가 9분의 11.1을 곱해야 되거든요. 1.1을 더 곱해진다. 그래서 계산했을 때는 영어 2등급 맞으면 5.5 5.5, 그렇죠. 5.55가 빠져요. 그래서 5.5. 굉장히 네. 큰 점수예요. 그래서 연세대를 가기 위해서는 영어는 1등급을 맞아야 된다. 네, 연대는 뭔가 영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뭔가 자, 느낌이 그래. 예. 대신에 이제 만약에 이 점수대에서 그러니까 연세대나 고려대를 갈 수 있는 점수대에서 네. 만약에 영어 2등급을 맞았다. 그러면 네. 고대를 지원하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대는 역시. 조금 자, 그래서 그렇게 계산했을 때 701.8 하나가 나와요. 이번에는 이제 생원 지원 선택한 학생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네. 자. 2가 들어가진 않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701.8 하나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네.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서 파란색이 약간 구멍 났다고 하죠. 펑크라고 하죠. 여기서 이번에 연대 네. 예상되는 구멍이 이렇게 네. 나옵니다. 그래서 좀 많죠. 네, 그런데 연대도 많이 났네요. 예. 서울대랑 연대랑.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올해가 특히 더 그런 거죠. 지금 여기 기준 이게 지원 점수 지원 기준 점수를 비교했을 때 보면 거의 10점 이상 빠지는 학과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차이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 한두 개 정도는 매년 일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좀 일어나는 많은 과가 이렇게 생긴 거는 굉장히 이제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거는 올해 이제 연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네. 눈치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게 연대 그 마감 일자가 네, 수능 날짜가 또 다르니까. 예, 마감 일자가 12월 31일이고 나머지 고대 다른 대학들은 1월 2일이었어요. 3일 뒤에. 예. 그래서 월요일이었으니까.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좀 고대로 많이 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연대 경쟁률이 1대1이 빠졌어요. 한 4점 원래 4.7이었는데 한 3.7 이 정도로 해가지고 네. 경쟁률 많이 빠진 결과로 이렇게 입시 결과가 좀 구멍이 많이 있는 갈수록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 좀 보면은- 마음이 아프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수능 원서를 낼 때 마지막 날 그 3시쯤에 발표를 하잖아요, 경쟁률을. 그렇죠. 그 뒤로는 블라인드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보통 그 전까지하고 그 이후까지가 2대1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1대1이고 심지어는 이제 1대1이 아예 이제 안 넣다가 한 번에 확 그렇죠. 넣는 마지막 그 자체가 몇 좀 시간에 3시간에 세 거의 시간. 50% 이상을 이제 지원하게 되고 블라인드 안에서 50%를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더 커질 가능성도 있고 눈치 작전. 예. 처음에 긴장해서 못 넣다가. 그런 결과로 해서 어떤 쏠림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뭉치는데 엄청 뭉치고 폭발하고 뚫리는 데는 확 뚫리고. 그렇죠. 그럴 가능성들이 그러니까 좀 많이 있는 거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집단적으로 연세대가 이제 구멍이 난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원서 넣는 날짜가 빠른 그렇죠. 시점에 있는 대학일수록 더 그렇고. 그렇죠. 그게 이제 몰리거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연세대가 좀 몰렸어요. 근데 올해는 좀 구멍이 났고 이게 퐁당퐁당. 그럼 내년에는 좀 눈치도 보면 작년에 구멍 났으니까 또 내년에는 또 연대는 또 몰릴 가능성이 서울대 연대는 있죠. 몰리고 또 고대는 그렇죠. 또 뚫릴 수도 있다. 그렇죠. 이제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이제 올해 이제 하향 지원하는 약간 추세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좀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애들이 소신 있게 딱 넣고 멋있게 이렇게 딱 자신감 있게 넣는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그런 멋있는 친구가 살아남기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인생이 걸린 문제라 그렇게 쉽게 그러게요. 판단하기는 힘들고 엄청 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좀 과감해지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연대 같은 경우에 1등급 커서로 갈 수 있는 데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701점이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반 정도는 갈 수 있게 돼요.
아 반이나 네, 이제 네. 사실 그거 1컷으로 갈 수 있다. 그렇죠. 이번에 보면은 원래는 700이면 기준 점수로 보면은 네. 저 밑에 하위권 학과 원래 그래야 몇 개 되는데. 정도만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네. 원래 점수로는 원래 일반적으로는 하위권 몇 개 학과만 네. 지원할 수 있는 점수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반 정도는 네.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에 또 특이점 있나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수학이 중요한데 네. 그래서 수학을 조금 1등 컷보다 조금 잘 봤을 때 자, 이번에도 국어 점수를 어디까지 망해도 갈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네. 수학 92점일 때 두 개 틀린 거죠? 그렇죠. 두 개 틀린 거죠. 그러니까 좀 공부한다는 학생들은 충분히 가능한 네, 점수이고요. 그래서 자, 이랬을 때 국어가 어디까지 떨어져도 되는지 연대를 갈 수 있느냐? 계산을 해봤더니 네. 국어 같은 경우에 3등급. 아, 3등급까지. 3등급. 컷, 그것도 3등급 컷. 아, 컷이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등급 좀 초반이 낮은. 아니라 낮은. 낮은 그러니까 3등급까지. 여기서 1점만 낮아도 4등급. 아, 자, 그 학생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그 학생 비교해봤더니 환산 점수가 똑같아요. 아, 이게- 그러면 전체 1등급 받은 학생이랑 수학 수학 92점 받은 높은 1등급인데 국어 3등급 컷까지도 전체 1등급 컷이랑 똑같은 점수가 그렇죠. 있나요? 똑같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수학에 여기서는 네. 1.5를 하기 때문에 확실히 수학의 영향이 예. 크네요. 그래서 84점에서 92점 올라갔을 때 수학은 표준 점수가 6점이 올라가는데 국어는 9점이 떨어져요. 아, 그런데 1점으로 하니까 같아지는 거예요. 1.5라 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6점과 9점이 같아져 버려요. 92점 그러니까 뭐 아주 100점 이것도 아니고 네. 92점이고 탐구도 1등급 컷인데도 이 올해 같은 경우에 연대에 반은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국어의 영향력이 확실히 올해는 줄었네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네. 이게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탐구 한계가 음. 이제 여기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100분이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을 네, 하거든요. 탐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탐구가 하나가 100분이야. 100% 나왔다. 100이 나왔어요. 잘한 만점이다 거의. 그러면 아까 우리가 1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96, 96. 음. 이번에는 이제 생원 지원 같은 경우는 95, 95가 1등급 컷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100분이. 그래서 100분이 95, 95인 점수하고 한 과목이 100이고 그럼 나머지는 도대체 어디까지 몇 망해야 퍼센트이면? 어디까지 점수 나와도 갈수 이 점수가 있느냐? 나오는지를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네. 이제 그래서 지원을 100으로 했을 때 네. 지원 100일 때 올해는 원점수 47점이면은 100분이 100이 나와요. 지원은. 네, 좀 어려웠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 틀려도 100분이 100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이랬을 때 생원 같은 경우에 100분이 얼마나 틀려도 되느냐. 그렇죠. 100분이 81, 즉 3등급을 기준으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둘을 비교해봤거든요. 그래서 생원 지원 둘 다 1등급 컷인 상황과 그 다음에 생원은 3등급, 그 다음에 지원은 1등급인데 대신에 100분이 100 비교해봤는데 환산 점수가 702.41. 그러니까 연세대 척배 1등급 컷 환산 점수가 701.81. 네. 이것보다 높죠. 그러면 1등급 1등급 나온 친구보다도 3등급 1등급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등급만 보고 올 1이야 이렇게 나온 점수 하나 못해도 됩니다. 111, 하나 31. 근데 연대갈 하나는 수 있어요. 근데 하나는 잘해야 돼요. 대신 하나는 완벽하게 잘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잘하면 하나라도 제발 잘하세요. 완벽하게 하나 잘하면 나머지 하나를 굉장히 많이 커버할 수가 있어요. 커버가 되네요. 그래서 만약에 네. 이제 그러면 이게 연세대에서는 탐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탐구 두 개를 만약에 100분이 100을 맞았어요. 탐구도 잘 나왔다. 두 개가 100분이 둘 다. 100이야. 그러면 거의 만점에 국어를 가까워. 어디까지 맞아도 되는지를 계산을 해봤는데 둘 다 탐구 100분. 이번에는 생원 같은 경우에는 48점 맞으면 탐구 100이, 100이 나오거든요. 100%. 100분이 100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계산을 해봤는데 국어가 5등급 점수. 5등급까지 가능하네. 네, 5등급까지 해서 그거를 비교했어요. 그리고 수학은 점수 92점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84점으로 했어요. 똑같이 1등 컷으로. 네네. 그냥 탐구만
그냥 100 나온 거예요. 이랬을 때 환산 수학은 점수가 1등급 컷이고 탐구만 100 나오면 그렇죠. 국어를 5등급 맞아도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701.81보다 높아요. 702.22가 돼요. 1컷인 애들의 평균이 701.81인데 그거보다 더 높게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국어 뭐 서울대 국어 3등급 갈 수 있다. 네. 근데 연세대는 5등급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맞을 학생이 이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네. 예. 그런 그래서 예외적 상황도 갈 수 있는 경우가 네. 오래 생겼다.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나 과학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네. 특히 자연계 기준으로 했을 반영 비율이 때요. 특히 예, 반영 비율이 크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보면은 여러분 하나 망쳤다고 실망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세상에는 항상 길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100에 81이 95, 95보다 더 점수가 좋았잖아요. 네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100분이 변환 점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변환 점수에 또 여기서 대학교에서 발표를 할 때 그 100분위 점수에 대응되는 변환 점수를 줘요. 네네. 예, 대응되는 표준 점수를 주는데 네. 여기 숫자를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네. 100에 71.59, 99에 69.44, 98에 67.81 이렇게 숫자들이 나오는데 네. 그 100과 점수 99 간격이. 차이가 간격이 커요. 1%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크게 나오고 거기 점수 차이를 크게 줘요. 위일수록. 그리고 98, 99도 좀 점수가 크고 네. 그 이후부터는 점수 차이가 비슷하게 조금씩 1점이 안 되게끔 98 차이가 나요. 밑에는 오히려 100분위보다도 더 적은 점수 차이를 주는 그렇죠. 그래서 100 더하기 80 그러니까 100분이 181이 95 더하기 190보다도 저 환산 점수는 더 높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보는 것보다는 둘 다 그래서 하나 잘 보고 하나 조금 못 봐도 이게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상위권에서 점수를 탁 벌려놓으니까 그렇죠. 하나 잘 보고 오히려 하나 망하는 게 더 낫지 그렇죠. 어중간하게 둘 다 보는 거는 아니다. 그렇죠. 인생은 어중간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어중간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연대 환산 점수를 비교했을 때 그 100분이 만약에 둘 다 100을 맞잖아요. 네. 그러면 95, 95 맞는 것보다 환산 점수가 17점이 올라가요. 크네요. 예. 그래서 탐구 만약에 100을 맞을 수 있다면 차라리 정말 엄청난 거죠. 네. 예, 연세대 가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95, 거죠. 95보다도 차라리 190을 맞아라. 그렇죠. 그게 훨씬 낫고. 100분이 합이 똑같다면. 그렇죠. 그게 훨씬 낫고 아니면 이제 100을 맞은다면 물론 쉽진 않겠지만 탐구는 몰빵이다. 그렇죠. 좀 탐구는 선택과 집중이다. 그렇죠. 선택을 좀 하는 게 좀 골골하지 좋을 마. 수도 있어요. 선택과 집중이야. 좀 집중하는 게 자기가 잘하는 부분은 확실히 100을 맞게끔 노력하시는 게 그러네. 도움이 되죠. 예. 네. 연세대는 특히 그렇습니다. 연세대. 예, 연세대가 이제 특히 이제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네. 근데 고려대도 그 탐구 100백의 그 영향력이 있는 거는 비슷해요. 탐구를 역시 많이 반영한다. 반영 비율은 좀 연세대보다는 작지만 네. 이제 대신에 그 100백이 18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화 95, 점수의 90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거죠. 상위권에서. 그렇죠. 그거는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95, 95가 180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100 더하기 90이 네. 95 더하기 95보다는 더 높은 거고. 그거는 고려대도 마찬가지예요. 한 과목을 더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연세대 고려대는 네. 예, 그런 구조는 비슷해요. 네, 연세대 고려대는 어중간 학생 안 뽑습니다. 한 과목 잘하는 학생 없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 네. 이제 1등급 컷 맞으면 정말 네. 고려대도 갈 수 있을까? 네. 그러면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과탐이 어떻게 반영되죠? 몇 배? 과탐은 여기서는 1이에요. 그러니까 1이네요. 국어 1 기준에 수학이 1.2고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대하고 같아요. 서울대하고 같아요. 국어대 수학의 비율은 서울대와 같고 대신에 서울대는 0.8이었는데 탐구가 네. 예. 고려대는 1대1이에요. 국어대 탐구가. 국어대 탐구가 1대1. 예, 그래서 변환 표준 점수를 그냥 더해요. 그렇게 계산이 되면 네. 그러면 이제 661.56이 나와요. 1등급 컷으로 딱 했을 때. 그렇죠. 네. 1등 컷으로 했을 때. 생원 지원.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입결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네.
경쟁률이 예년하고 비슷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입결이 그냥 거의 예상 기준 점수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몇 개 과는 좀 구멍 난 부분도 있고 네. 몇 개 과는 점수가 그 기준점보다 높지만 아주 높지는 않아요. 보통 한 1, 2점 정도 이렇게 높은 상황이라 네. 그냥 일반적인 상태로 나온 거로 추측이 돼요. 고려대는 좀 일반적으로 갔다 입시가.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61.56을 보면은 여기를 보시면 약 3분의 1 정도는 합격 가능한 점수가 나오고 한 3분의 2는 불합격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1컷으로 했을 때 그렇죠. 고대가 더 어려웠네요. 그렇죠. 이번 올해는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올해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2분의 1 정도는 갔잖아요. 예. 고려대는 한 3분의 1 정도는 갈 수 있고 3분의 2는 네. 좀 붙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연세대가 2분의 1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네. 반대가 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퐁당퐁당. 한 연세대 같은 경우는 3분의 1 이하가 될 가능성이 네. 높죠. 내년 같은 경우에. 예. 그러면 자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혹시 이것도 이제 92점 맞으면 3등급 갈 수 있는지 이거는 이제 3등급 이제 초반 점수를 맞았을 때 그다음에 수학을 92점 맞았을 때 네. 환산 점수를 계산을 해보면 네. 얘는 665가 나와요. 그러니까 1등급 기준으로 네. 661.56보다는 점수가 좀 높죠. 그러니까 수학 92점일 때 국어가 3등급 내려가면 그렇죠. 네. 근데 그 그게 국어 이제 같은 경우에 1등급 컷인 아이보다 점수가 그죠. 좀 더 높게 나오네요. 여기도. 그렇죠. 근데 왜냐면은 이 올라갈 때 84점에서 92점 올라갈 때 수학 네.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가 6점이 올라가는데 아, 국어는 여기서 5점이 내려가요. 근데 5점만 내려가도 1등급이 3등급이 된다는 얘기죠. 네. 이게 워낙 이번에는 쉬워가지고 점수 촘촘하게 나오네요. 촘촘해서 네. 간격이 조금 떨어져도 1등급이 3등급까지 바로 떨어질 수도 등급이 있는 떨어지니까.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상황에서는 환산 점수가 올라가죠. 네. 그래서 665니까 그러니까 3분의 1선이었는데 여기 다시 보면은 당연히 갈수 665라고 있네. 한다면 한 2분의 1선 정도까지 2분의 1은 좀 안 되지만 가까이 그 정도까지 갈 수 있게 되는 상황까지 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탐구 하나 100이고 나머지는 얼마 나와야 비슷하냐 봤을 때 95 했을 때가 661.56이고 네. 이건 그다음에 1컷일 때. 그렇죠. 네. 나머지가 1컷일 때 네. 그 다음에 181 이렇게 나왔을 때는 662.16이 나와요. 요거는 탐구만 이제 탐구만 3등급 1등급 나왔을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100분이 100 나온 게 나머지 하나가 81. 이게 음. 고려대에서도 마찬가지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여기도 탐구 한 과목을 100% 받는 게 예. 어쨌든 더 유리한 형태네요. 그렇죠. 전체 100분이 합이 뭐 이렇게 같을 때. 그렇죠. 예. 그다음 연고대가 하여튼 비슷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거에 이제 그 네. 반영 방식은 비슷해요. 네. 예, 환산 점수 거의 나중에 비교하면은 거의 숫자가 소수점으로 좀 달라질 뿐이지 거의 흐름은 비슷해요. 근데 연대가 탐구 반영 비중이 더 크니까 영향력은 더 크고 영향력은 조금 더 큰 편인 거고. 예. 그다음에 탐구 100분이 100을 맞으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연세대 같은 경우는 5등급까지 가능했는데 고려대에는 한 4등급 정도까지. 네, 이번에 했을 탐구 때- 두 개가 이제 100 나왔을 때 얘기예요. 예, 그러면- 탐구가 100 나오면 국어 4등급까지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은 661에서 664까지 대략 한 3점 정도가 더 아까 올라가요. 연대는 국어 5등급까지였죠. 그렇죠. 5등급까지도 가능했죠. 탐구 영향이 워낙 크니까. 그렇죠. 숫자 1.5였고 100이 나오면. 고려대는 1이니까 국어대 탐구의 반영 비율이 1대1이고 연세대는 1대 1.5니까 탐구 두 개 100분이 100이 엄청 영향력이 예. 크네요. 예. 국어 여기- 4등급, 고대는 연대는 5등급까지도 붙을 수 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 환산 점수도 보면은 100분이 100에 71.5를 주고 99에 69.6이 이 점수가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뭘까요? 상위권의 변별력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고득점을 올라갈수록 100분이 99에서 100이 올라갈수록 사실은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올라가는 게 조금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4에서 90을 올라가는 것보다 그 1점이랑 99에서 100 올라가는 게 그 1점은 더 힘들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합리적인 같은 1점이 아니다. 그렇죠. 예. 땀과 노력으로 비교한다면 그렇죠. 이건 정당한 대가다. 예.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구조가 아니라 이게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여러분 보여지는 이게 거예요. 이해되셔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올라가 보시면 올릴수록 힘들다는 걸 예.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 잘 모르실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이
80점에서 84점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뭐 96에서 100 올라가는 건 굉장히 힘들죠. 그거는 진짜 킬러 예. 해버려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걸 반영한 점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이게 오히려 합리적이네요, 되게. 예,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아요. 노력의 대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자 국어대, 수학대 탐구 비율이 1대 1.2 대 0.8이 되는 거고요. 탐구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형태네요. 그렇죠. 탐구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데, 근데 이제 내신 평가에서는 탐구 선택 과목이 뭐냐를 좀 서울대는 중요하게 봐요. 정성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량이 아니라. 예. 그래서 내가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지, 그러니까 탐구가 약하니까 탐구를 좀 소홀히 했다라고 하면은 그 내신 오히려. 평가에서 손해 볼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정면 승부하라. 그렇죠. 도망가지 말고. 그렇죠. 예, 뭐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과에서 물리나 화학을 필수, 수능에서도 필수 선택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서울대는 그 가탐 맞아요. 선택에서 좀 공격적으로 선택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서울대가 요새 추세가 그걸 중시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전공적 합성에 높은 친구들을 많이 뽑겠다는 그게 점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수시든 그래, 정시든. 그래서 수능에서도 그게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내신에서도 수능을 안 보지만 정성평가니까 선택 과목을 좀 보겠다. 선택 과목을 좀 공격적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을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또 서울대가 발표를 했죠. 교과에 관련된, 그러니까 전공 관련 교과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걸 선택을 뭘 그렇죠.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 학과별로 이렇게 선택 주어져 있는 가이드를 다 있잖아요. 줬으니까. 네.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1대 수학, 국어, 수학 탐구의 비율이 1대 1.5 대 1.5. 그러니까 수학과 확실히 수학이 과학이 비율이 굉장히 높죠. 네.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1대 1.2 대 1.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학이 가장 높은 편이고, 네. 그 다음에 탐구는 연세대가 가장 높은 편이고, 네. 예, 그렇게 그렇네요.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공부를 여기 하시는 게 자연계 기준인 그죠? 거죠? 이게 지금은 자연계 네. 기준입니다. 자연계 예. 기준입니다. 대부분 자연계니까. 네. 저희가 이제 좀 알아봤는데 음. 이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역시 수학이 제일 중요한데 연세대가 특히 크게 많이 반영하네요, 확실히. 1등급 컷보다는 네. 이제 그 점수가 조금 더 높으면 연세대나 고려대 이렇게 좀 서울대 지원하기 훨씬 수월하죠. 예. 수학, 과학을 확실히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엉성하게 하시면 안 돼요. 네.